상해와 재해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는 상해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 증권이 손해보험 증권인지 생명보험 증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담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상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 이거는 손해보험 상품이구나. 그 다음에 재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 생명보험 상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일 경우도 있고 손해보험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용어 자체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급격성, 우연성, 예외성을 갖춘 신체의 사고에 한해서 보상한다. 상해보험에서는. 그러면서 요거는 포괄 책임주의.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다 물어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것을 그 위에 것은 안 물어주죠. 재해분류표에 있는 것만, 열거한 것만 물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상해 쪽은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재해 쪽을 설명을 드리면, 재해라 하면 우발적인 예외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분류표에 운수사고에 다친 보행자, 수상 운수사고, 기타 운송사업, 추락, 전류 방사선, 연기, 불, 기타 등등,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종류를 들고 있어요. 마지막에 특기할 만한 게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전염병, 특정 전염병, 예방법 중에서도 이제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제2조 1호 이렇게 해서 좀 심한 전염병, 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특기할 만한 이렇게 따로 열거고 있다. 그래서 그 코로나에 관한 것을 인정할 것이냐, 상해나 또는 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판단의 기준, 제 쪽에서는 바로 이 전염병 예방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실익은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렇듯이 재해 쪽은 열거된 것만 물어준다. 열거된 것만 물어준다. 다만 재해 쪽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예부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예부 요인은 우발적인 예외 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 분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 교통사고로 추간판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발생을 해서 그 추간판 탈출을 악화시켰고 기여도의 정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면은 쉬운데, 문제는 몇 프로를 기여도로 볼 것이냐가 난 어떤 기준이 없어요. 법도 없어요. 실무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상관습, 글쎄 보상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3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미한 예부적 요인도 보기 어렵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30% 미만. 그래서 외상 기여도를 측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의들이 판단할 때 예상 기여도가 20%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미한을 보겠다는 거고요. 예부적 요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예상 기여도가 30%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는 경미한 요인이 아니다. 사실은 합리적 기준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20%냐 30%냐, 그렇다면 25%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30% 기준으로 보고는 있으되,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를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20%니까 인정한다? 안 한다? 30%니까 인정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30%를 기준으로 경미하냐 안 하느냐를 따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경미한하고 관련해서는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뇌출혈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자발성이냐 아니면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 다툼이 있을 때 어쨌든 30% 기준으로 가고 있다.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상 영역을 생선보 쪽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상해보험에서 일반 상해 그러면은 교통상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는 교통상해를 포함해서 왜냐 포괄적 개념이니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추면 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따로 상해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상해로 해서 특별담보 형태로 특별약관 형태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양쪽 다 받는 거죠. 일반상해 보상금도 받고 교통상해 보험금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재해는 교통재해를 제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쪽에서 일반재해는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만을 보상하는 걸로 하고 따로 교통재해는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보험 쪽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특별히 그러면은 상해보험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분류표상에서 정한 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표상에 들어가는 경우만 인정을 했으니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상해와 재의 근본적인 차이는 상해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준다. 재는 열거된 손해에 준다. 이 정도 차이점만 알고 가시고 경미한 예비적 요인에 대해서는 프로수가 얼마로 갈 것이냐인데 약 실무적으로는 30% 정도를 예상 기여도가 있는 경우는 경미한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상 영역 쪽에 있어서는 상해보험에서는 일반 상해에 교통상해가 포함되는 개념,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교통재해는 제한하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